롤리타 콤플렉스. 소아성애를 뜻하는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롤리타 콤플렉스는 소아성애자의 그릇된 욕망과 환상을 담은 소설 롤리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롤리타의 주인공 험버트는 문학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럽고 비열한 악마라고 소개되곤 하는데요. 소설에는 파렴치한 악마의 시선이 더할 나위 없이 지적이고 유머스러우며 관능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롤리타라는 어린 여자아이를 향해서 말이죠. 유명한 소설의 첫 문장을 보시죠. 롤리타, 내 삶의 빛이요, 내 생명의 불꽃, 나의 죄, 나의 영혼, 롤리타. 3번 입천장에서 이빨을 톡톡 치며 3단계의 여행을 하는 혀끝, 롤리타.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놀랍도록 풍성합니다. 롤리타라는 세 음절의 단어가 제각기 다른 리듬으로 3번 호명됩니다. 이런 리듬 안에서 그녀는 시각과 청각, 언어 감각을 두루 자극하는 무언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이런 탐미적인 문체로 소아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1950년대에 나보코프가 롤리타를 출간하려 할 당시 미국 출판사들은 하나같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소아성애자의 이야기라니 윤리적인 이유에서도 출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롤리타는 출간될 수 있었고 현재는 영미 소설의 최고를 꼽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소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보코프는 롤리타를 오해하는 독자와 출판사를 비난하며 롤리타는 험버트를 두둔하기 위해서도 반대로 사회에 윤리적 교훈을 던지기 위해서도 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롤리타는 무엇을 위해 쓴 소설일까요? 영어를 쓰는 에세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롤리타를 통해 탐미주의에 대해 고찰해보겠습니다. 영화는 험버트가 13살 때 처음 사귄 여자아이가 병에 걸려 떠나면서 평생 그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4 months later, she died of typhus. 시간이 흘러 불문학 전공 교수가 된 험버트는 대학에서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 하숙을 찾게 됩니다. I accepted a teaching post at Beardsley College in America. 샬롯 헤이즈라는 미망인의 집을 둘러보던 중 And this is your room. Space for a desk. 험버트는 그녀의 딸 롤리타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That's my low. 샬롯의 집에 살게 된 순간부터 험버트의 시선은 롤리타를 떠날 줄 모릅니다. She stands unrecognized by them. 그러나 험버트만 사랑에 빠졌던 것은 아니었던지 롤리타도 은근 험버트를 향한 도발을 내비치죠. 험버트는 점차 롤리타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롤리타의 어머니 샬롯은 험버트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런 샬롯은 걸림돌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롤리타를 기숙학원에 보내버리기까지 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연적을 제거하고 난 후 샬롯은 험버트에게 청혼합니다. This is a confession. I love you. 그리고 험버트는 쉽게 수락하죠. Made sure little Hayes was not. 사실은 오직 롤리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샬롯이 숨겨둔 험버트의 일기장을 보게 되고 자신이 아니라 롤리타를 사랑했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Woman. The fat cow. The obnoxious mama. 샬롯은 험버트를 저주하며 딸에게 편지를 쓴 후 집 앞을 뛰쳐나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샬롯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지 교통사고로 목숨을 달리하게 됩니다. Oh God. 험버트는 샬롯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롤리타를 기숙학교에서 데려옵니다. How's Mom?
집으로 오는 도중 들른 호텔에서 롤리타는 극작가 퀼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퀼티는 마치 험버트와 롤리타의 관계를 꿰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죠. Who's the lassie? It's my daughter. You lie. She's not. What? 이 만남 이후로 험버트는 퀼티가 롤리타를 노리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Why can't I call my own mother if I want to? 험버트는 롤리타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립니다. Because your mother's dead. 험버트는 아마 본격적으로 롤리타와 함께 지내보려는 속셈이 있었겠지만 롤리타는 점점 이상해져만 갑니다. Look, this has got to stop. And that's what stops. 이런 롤리타를 보고 험버트가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여곡절 끝에 험버트는 롤리타와 화해하고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She said she wanted to leave Beardsley then and there. She wanted to take another trip, only this time she would choose. 단둘이 여행을 떠남에도 불청객이 따라붙는다는 의심을 더해만 가죠. He was clever, our pursuer. He kept changing cars. But his presence was as real to me as my own breath. 이런 험버트의 의심이 맞았던 건지 롤리타는 병원에서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Daughter Dolores Hayes. 데스크 안내원은 삼촌이라 자칭하는 자가 데려갔다고 말해줬을 뿐이죠. Gustav came to pick her up. We signed her out. Where is she? Who took her? Somebody took her. My daughter. I don't know who I you're left her talking. in there last You night. need to talk to the Tell- doctor. but who took her? 백방으로 찾아 헤매지만 험버트는 롤리타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Eventually, the trail went cold and dead. And I went back to cold, dead Beardsley. 삼 년 후 롤리타로부터 험버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롤리타는 그 사이 결혼을 했고 돈이 떨어졌다는 내용이 요지였죠.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험버트는 롤리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간의 사정을 물어보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He was the only man 롤리타가 자신을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롤리타는 험버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What about me? 그리고 자신이 내내 의심하던 퀼티도 험버트가 상상했던 연적이 아니었습니다. So he threw me out. 그렇다면 영화 내내 우리가 험버트와 함께 보았던 사실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화가 주인공 험버트의 시각으로 쓰여진 1인칭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화는 내내 험버트의 시선과 나레이션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관능적이거나 도발적으로 묘사된 롤리타에 대한 시선은 온전히 험버트의 것이라는 것이죠. 험버트는 롤리타에 대해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롤리타의 시선이 배제된 1인칭이었기 때문에 관객들도 그것을 눈치채기 어려웠던 것이죠. 험버트가 오해한 건 롤리타뿐만이 아닙니다. 극작가 퀼티가 대표적인 예이죠. 영화 중반 이후로 험버트는 롤리타와의 사이를 퀼티가 방해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롤리타와 마찬가지로 험버트는 퀼티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알게 된 험버트는 퀼티를 총으로 쏘아 죽여버리고 말이죠. 잘못 알고 있던 진실을 지워버리기라도 하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결말에 이르러 관객들은 험버트가 망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만 롤리타가 진실을 말해주기 전까지 우리는 험버트가 보는 방식대로만 롤리타를 바라보게 됩니다. 험버트가 진실을 깨닫는 동시에 관객 또한 험버트와 함께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분이 더러운 한편 왜 굳이 이런 1인칭 시점으로 소아성애자의 이야기를 다뤘는지 의문이 듭니다.
윤리적 교훈을 위해 롤리타를 썼다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더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험버트라는 괴물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나보코프는 롤리타를 1인칭이라는 영원한 감옥에 가두면서 독자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험버트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정확히 내리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I have to say, 나쁜 놈이라는 것은 누구나 대충 알지만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쁘고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롤리타의 생각 또한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우리는 롤리타가 그저 철이 없던 어린애일 뿐이고 험버트가 극악무도한 파렴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만, 이런 작품 전체의 형식을 생각해봤을 때 롤리타가 윤리적 교훈을 위해 쓴 작품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롤리타라는 작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but I loved her more than anything I'd ever seen or imagined on earth. 롤리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나보코프라는 탐미주의자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미주의란 간단히 말해 예술의 아름다움은 도덕성이나 실용성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죠. 여러분은 혹시 노을이 지기 직전에 보랏빛 하늘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기 드문 빛깔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나요? 그런데 이 보랏빛 하늘이 대기 중에 있는 매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설사 보랏빛 하늘의 이면에 대기오염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이 보랏빛 하늘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에 끌리는 것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나쁘지만 매혹적이라는 것, 언제나 그것에 끌리고 만다는 것. 이런 것도 탐미주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he was dark. 탐미주의자 나보코프는 롤리타를 통해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왜 우리는 험버트라는 추악한 악마의 아름다운 문체에 넋을 잃고 마는가? 왜 그는 첫 문장부터 우리를 사로잡는가? Fire of my loins, my sin, my soul. 왜 소화성애라는 더러운 소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룬 예술적 형식에 서서히 빠져들고 마는가? 탐미주의자라면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갈 것이고, 도덕주의자라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포기할 것입니다. 나보코프는 진정한 예술가라면 진실보다는 아름다움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이 없는 것은 예술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탐미주의자의 생각이 석연치 않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사실 우리 자신도 탐미주의의 맛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antastic power. 내 자신이 예술이나 아름다움과는 무관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요.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종종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보다 더 잘생겨지거나 예쁘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혹은 좀 더 멋져 보이기 위해 세련된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뿌리죠. 여유가 더 있다면 외제차를 타고 명품백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면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며 착한 사람도 추한 용모를 지닐 수 있다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우리는 대개 내면의 진실보다는 외면의 아름다움에 더 쫓기곤 합니다. 이것이 탐미주의자의 생각과 그리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탐미주의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미주의자의 속성과 나 자신의 속성이 그리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롤리타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험버트는 그저 환상과 아름다움에 취약한 인간의 본능을 가감없이 밀고 간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Another mad lover of nymphets following us over the great and ugly plains. 롤리타와 비슷한 인물을 지녔지만 결말이 다른 소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인데요. 돈키호테는 기사도 소설을 너무 많이 본 나머지
자신이 소설 속 기사라고 착각하게 된 사내입니다. 진정한 기사라는 꿈과 환상에 빠져 일생을 허우적대다 임종에 이르러서야 그 환상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험버트를 일컬어 이 돈키호테의 후예라고 말하곤 하죠. 그도 돈키호테처럼 현실의 사정, 이를테면 진실이나 윤리적 정당성 따위는 개의치 않는 존재입니다. The mere sight of her face. 원작에서 험버트가 롤리타 나이 때의 여자애들을 일컬어 님펫이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님펫은 그리스 신화의 요정을 뜻하는 님프의 지소전미사 이티를 붙인 단어로 성적 매력을 가진 여자아이를 뜻합니다. 님펫은 야릇한 기품, 종잡을 수 없고 변화무쌍하며 영혼을 파괴할 만큼 사악한 매력을 지니며 예술가인 동시에 광인인 자만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험버트는 평범한 여자에 불과한 롤리타에게 님펫이라는 낭만적인 환상을 덧씌웠습니다. 롤리타를 그리스 요정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을 그 신화의 주인공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죠. 어쩌면 험버트는 돈키호테의 낭만 정신을 물려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슷한 부류의 인물들이 각자 다른 결말을 이룬다는 것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신만의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험버트와 달리 돈키호테는 죽기 직전에 뒤늦은 통찰을 얻습니다. 나는 아마데우스 디 가울라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류의 무수한 사람들을 혐오한다. 돈키호테는 아마디스 디 가울라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류의 무수한 사람들, 즉 그가 경약이 맞지 않았던 기사도 정신이 자신만의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진실이 남는 법입니다. 죽고 나면 모든 허상은 사라지기 마련이니 돈키호테는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직시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환상에 빠진 자아를 극복한 진정한 승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돈키호테가 경외한 기사도 정신이 허상이었다는 것은 그가 죽고 나서도 끝내 남을 유일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돈키호테를 읽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화 롤리타를 통해 탐미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탐미주의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영화 속 험버트처럼 또는 돈키호테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어떤 환상에 사로잡힌 채 도덕적 결함 앞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영화의 결말과 돈키호테의 결말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나 자기를 사로잡는 환상을 버리고 진실을 되찾는 데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오늘 영화로 쓰는 에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